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학원 제 1장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원 강의는 1장부터 하지 않고 중간에 1장 제 2절부터 했는데요.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제 1장 제 1절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보 명리의 그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구양계 선생, 그다음에 대만의 이명성, 허우연, 용전거사 이런 사람들과는 약간 그 아류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군신명리 학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량이랄지 최진상 등 등장요인가요? 뒤에 나오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그 견해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중국의 그 정량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견해가 더 머릿속에 잘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견해들은 맹파나 어떤 다른 육파의 이론들을 적당히 믹스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견 받아들이기는 쉽지만, 그러나 정통 그 주보 이론에서는 약간 좀 다른 어떤 그런 그 체계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 참고하시고, 기본은 어떤 그 이명성 씨나 구양계 선생의 이론을 토대로 하시고 정량이나 이런 사람들의 견해는 참고하시면 아마도 주보명리, 분신명리의 완벽한 그 어떤 틀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팔자 분석 요령, 이것은 정량 선생이 써놓은 그 글 중에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팔자 분석 접근법이죠. 가장 먼저 일간을 보는 거죠. 일간을 보는데 사계절 중에 어떤 상태에 처한 것인지, 주로 이제 여름인지 겨울인지 먼저 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데에서 또 견해는 또 다른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석에 다루는 것처럼 기세가 있으면 기세를 먼저 보아야 하고, 조우는 그 이후에 조우부터 봐버리면 사주팔자를, 조우는 체의 영역이죠. 일간 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동물. 그러면 체를 보는 것은 자연인이죠. 자연 속성.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은 어떤 체를 보는 것이 맞는데,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부와의 어떤 접촉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간은 사회적 어떤 그 관점에서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간을 보는 이유는 어떤 자연인, 어떤 본질 속성, 이런 것들을 보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조후라는 것은 글자가 희신이든 기시든 불문하고 읽기만 하면 일단 중급 이상은 가는 거죠. 일간이 조후를 겸하는 본인의 자질이 좋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제가 특히 학원 같은 경우는 주석을 좀 상당히 다뤄놨는데, 정리하는 차원,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주석 다루는 것도 많아서 주석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간을 먼저 보라라는 거죠. 우리가
일간을 뭐 좀 물종화, 물종. 그러니까 간목이 어떻고 을목이 어떻고 하는 그런 것은 사람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람으로 그 의지할 때 의인화해서 본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식간을 볼 때는 어떤 그런 걸 포함해서 어떤 대상이 물건로도 볼 수 있고 일로도 볼 수 있고 자연 사물로도 볼 수 있고 사람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런 걸 통틀어서 물종화하는 거죠. 그래서 일간의 어떤 식간을 어떤 물 물의 종류로서 놓고 본다. 그래서 그 물종으로 보는 것,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물이 돼야 된다죠. 활물. 이 부분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마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원령 혹은 천간의 실살. 전통적으로 어떤 견해에 입각해서 지금 이 팔자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호법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어떤 그 명리 이론에 동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론들은 주호법에도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살이 있는지를 보고 살이 있으면 그걸 처리하는 것부터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호법에서는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살이 중요하긴 하지만 살도 뭐 어쨌든 물종 중에 하나일 뿐이죠. 살이 있는 경우 이런 건 전통적인 어떤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재와 화가 있습니다. 재와 화. 어떤 것이 우선인지 뭐 정도는 없고요. 일주의 상황을 보아서 결정하는 거죠. 일단 일주가 그 유력하거나 힘이 있으면 약간의 그 어떤 강제성을 띤 재가 우선 적용이 되고, 일주가 그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면 살살 그 달래면서 교화하는 그런 화를 쓰는 거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3단계는 원령의 기세를 보라 이거죠. 원령의 기세. 원령이라는 것은 지금 당세를 이루면 우리들은 그 대환경에 순종하여 가야 되는데, 이때는 종격인지를 보아야 하며, 종격의 조건은 그런데 엄격하죠. 종하는 기세가 전이라고 청순해야 됩니다. 인비를 용하는 경우에는 극설이 교과에도 종이 불가하다. 이때 인성 비급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정격 추형에서 인비가 쓰임이 있는지가 종격의 우선 조건이죠.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격, 격을 정하고 용신을 취하고 나서 보니까 팔자 원국에 인성이나 비급이 있어도 이것이 무용이면 종격을 논할 수 있다는 거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격 취용 후에 쓰임이 있는 건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호법에서는 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격으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타단계가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그 격신과 용신을 찾는 거죠. 4단계는 황제를 찾는 것이다. 황제. 우선 원령을 보는데 원령은 하나의 계절이니까 오행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금이 황제라면 원령이 총수이고 화환경이니 누구라도 그런 환경에 유지하여 생존해야만 한다. 원령 환경 하에서 생존하려면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진월이라면 진은 토인데 진토 안에는 장대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토가 있으니까 무엇이 있어야 쓸모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하나는 나무를 키우는 거죠. 하나는 또 금을 생하는 것. 하나는 수가 있어야 토가
자윤해진다고, 부드러워지죠. 또 태양이 있어야 그 어떤 그 양분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라면 금, 목, 수, 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그 토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단계는 원령을 보아서 일주와 그 십신으로 어떤 재관인지를 보는 거죠. 통상 우리가 재관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원령이 재이면 그 재를 보호하고, 뭐 아까 우리 예전에 격궁용신에서 보듯이 원령이 십신으로 뭔가에 따라서 순용과 역용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원령이 재라면 보호하고, 재성이 생기와 기기가 있게 해야 된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하는 것,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태주는 것에 의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기기라는 것은 그 기운을 유통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설해줘서 활기가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강에 의한 활성화, 유통에 의한 활성화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생기가 있게 해야 비로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된다, 이런 논리죠. 활물. 이렇게 해야 비로소 그것이 작용을 발휘하게 되면 제가 내게 이르는지를 보아오. 그 다음에 그것이 활물인데 내 것이 되는지 아닌지를 또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령이 관이면 관은 인성이 배합돼야 하고, 관인 상생이면 나의 소용이 되어서 언제나 귀가 드러난다. 천시를 중시해야 되는 이유는요, 표면상으로 관인 상생이 되는데 귀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이죠. 간목이 봄에 출생하였는데 인월이라면 이때는 약간 춥죠. 한동. 소한춘이라고 해요. 소한춘. 약간 추운 봄. 가장 먼저 태양이 병화와 개수, 뭐 공통보감에 보면 나와 있죠. 한기를 다스립니다. 만약에 천간에 수가 투출하면 와서 목을 생하리 하지만 수는 찬 것이니까 목을 생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목에게 해가 되는, 병이 없으면 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음양으로도 이건 설명이 가능합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소양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더 많으니까 소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수 음기가 와버리면 음이 가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목은 소양이기 때문에 노양, 하로 가야 성양이네요. 성양. 양을 달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방해받는 거죠. 그러면 음의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 그 기운은 영원히 쓰임이 없게 되는 거죠. 간목의 관성은 금인데 금의 성경이 차가우니까 이때 인월이라면 쓰지 못한다.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써놨습니다. 춘불용금의 춘금 불용의 의미를 음양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인월은 음이 왕한 시기죠. 금을 쓴다고 해도 목을 극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견해처럼 목이 여려서 금을 쓰면 목이 다치니까 쓰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금의 상태를 기준으로 금이 무력하고, 그래서 금목항에 불과합니다. 도리어 이때 음을 생하죠. 금생수. 그래서 음을 배가함으로 금을 춘금 불용이라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몇 가지 또 추가해 둘 것은, 원국이 없는 글자는 형이 없는 거죠. 기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육친 연분이 박약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있는 글자 간 작용으로 없는 기를 볼 수 있다. 없는 기. 이런 것은 본인의 의지나 천부 병성 등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충. 보충이라는 것은 주로 제가 보는 보충은 사생지, 사정지. 자, 오, 요, 이런 것들은 자형이죠, 자형. 이런 것들이 겹치면, 똑같은 글자끼리 겹치면, 자는 원래 자형에는 없죠. 그런데 저는 이 사정지는 같은 글자가 나란하면 일종의 자형의 기운이 있어서 자도 자형과 유사한 서로 꺼리는 그런 그 작용이 암중으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때는 오를 도충하는 기로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없는 원국이 없는 글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의 어떤 의지나 타고난 그런 선천적인 어떤 타고난 캐릭터 이런 것들을 볼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주팔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여자인데요. 임술, 무신, 기사. 사령을 따지면 기토. 삼명통에서는 기토로 보고요. 자평진전에서는 무토로 봅니다. 사령은 어떤 그 당시 태어난 어떤 그 월의 그 일이 어떤 기운의 지배를 받는지를 따지는 건데요. 사령의 기운은 각 월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그러니까 축월에서 예를 들어서 축월에서 인월로 오면 축의 본기가 기토죠. 그럼 인월은 기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월이면 미월이죠. 그 전월이. 미월의 본기가 기토입니다. 기토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신월의 초기 지배하는 기운은 기토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삼명통의 견해인데요. 자평진에서는 이것을 무토, 인월도 마찬가지로 인월도 무토, 인월의 삼명통에는 기토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령하는 원령 분일용사와 지장 인원용사를 자평진전은 같이 사용하려고 하고 삼명통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 팔자를 보면 신월이니까요. 금이 당령하고 생을 얻으며 월의 본기란 뜻이죠. 시의 장생. 만약 경금을 군주로 취하면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여 단순히 왕쇠로 정하면 착오가 생기죠. 정말로 이 경금이 황제의 자리를 취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검토해보는 거죠. 따라서 어떤 글자에 황제를 취할 때는 반드시 전체를 고려해야 됩니다. 왕하다고 해서 바로 주신, 즉 격신이 된다는 것은 아니죠. 적천수에서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일단 어떤 팔자를 볼 때 팔자 중에서 제일 왕한 어떤 기운, 그렇다면 그 기운이 갖고 있는 어떤 분야에 이 팔자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신방면에 능력이 크고 재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신은 긴지 아닌지는 좀 더
살펴보자. 이래서 그 뒤에 쭉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런 군주야말로 팔자 중에 덕이 있어서 제신들과 화해하고 형충의 전투가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의 제신들과 친선을 가능하게 한다. 가장 유용한 글자. 유용하려면 일단 뭐 튼튼하고 튼실하죠. 그 다음에 다른 글자들이 도와주고 조력하는 글자가 있고, 무조건 제일 세다고 해서 유용하다는 건 아니죠. 다른 글자들이 일심으로 돕고 있는 그런 글자, 그런 글자들이 주신의 자격이 있는 거죠. 이 명주에서 경금이 비록 왕하지만 임수에 설이 있으며 술중에 병화가 고로 있고 사중에 역시 또 병화가 있어 극합니다. 그래서 극설이 모두 있죠. 그래서 덕이 모자라고 적대하는 자들이 비교적 많아서 대다수 제신들의 친선 우호가 이르지 못한다. 전국이 음양 혼잡하는데 또 제신들과 형충 전투가 없는 자는 기토다. 기토는 다툴 게 없죠. 무토가 섞여 있지만 신경금이 있고요. 그래서 기토는 신월에 여기 주석에 담았죠. 투간자 위주입니다. 그런데 희신간에 상극하는 경우는 위치가 멀리 떨어져서 무방하면 두 가지 사용 가능합니다. 위치가 서로 붙어 있으면 왕한 것 우선이고 투간자 우선입니다. 기토는 신월의 비록 폐지입니다. 폐지, 욕지라고 하죠. 욕지. 시에 돌아가서 왕하게 앉아 있고요. 가신부터는 왕한 경금이 설합니다. 그래서 경금이 보신이 되는 거죠. 청하게 하는 보신입니다. 때문에 명조, 기토, 비견이 임금이고요. 상관, 경금이 보좌하는 신하가 됩니다. 경금은 위의 구절에서 재승덕자, 용현 단응지상. 그러니까 재가 덕을 이기는 자는 능력이 많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용신을 말하죠. 경금을 말합니다. 경금. 아까 기토는 덕입니다. 덕. 재능은 경금이죠. 이것은 주, 이것은 보. 재석 임수는 이미 병화를 극하고 경금을 보호하지만 경금을 또 설에서 약하게 하니까 비록 아는 구모이긴 하지만 결국은 약간의 기신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임수는 배합의 위치나 대운율에 따라서 희가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임수는 원국에서는 희신이니까 육진 계산 때는 희신이다. 주석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비견이 군주이니 비견격. 자평진전식 우리 전통 격국에서는 비견격이란 말은 없죠. 주호법에서는 이렇게 주신을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비견격. 그 다음에 경금 상관이 무토를 설하니까 상관 토수 하는 용신이다. 군신이 선정되면 명국의 각종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성격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주호법에서 성격 분석을 하는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희용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읽습니다. 사람의 본질, 내심 이런 것들은 희용신의 오행,
플러스 식간 특성을 읽어주면 되고요. 일면적 어떤 드러나는 모습 예표, 그래서 십신을 읽어주면 됩니다. 성격은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다만 성격은 본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평가하는 게 주기 때문에 십신으로 일단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떤 팔자를 감정을 할 때에는 내면적인 것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비견이 격이다. 비견의 긍정적인 측면, 상관이 보신인 상관의 긍정적인 측면, 어떤 이런 팔자를 해독하는 방법은 창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툴을 가지고 있고 그 툴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걸 원칙을 정하면 그것들이 우리 명리학 이론이죠. 똑같이 어느 팔자나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계를 먼저 익히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말을 잘하고 어떤 언설이 좋아서 언변이 좋아서 마구 확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명리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학업은 어떻게 보는가? 상관, 우리가 학업은 식상 희신을 본다고 했죠. 이 팔자에서는 경금이 상관인데 희용신이죠. 그래서 상관이 학습성입니다. 그런데 병화가 극하죠. 그래서 임수를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정량의 견해에서는 그런 말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학력이나 학습, 총명함은 식상을 기준으로 보는데 경금이죠. 그런데 병화가 극합니다. 그래서 임수를 같이 보죠. 무토가 임수를 극하고 있네요. 물론 결국은 경금이 무토를 설하고 임수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금과 임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임수가 무토한테 극을 당하는 걸 감안하면 임수는 천간에서는 분수 계산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근데 재부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걸 다시 보면 태극점 임수입니다. 재성이 희신이죠. 그런데 무토가 극하고 있습니다. 경금을 쓰는 거죠. 여기서는 임수는 병화를 제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경금은 무토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부를 계산할 때는 태극점을 무토가 바로 극하기 때문에 태극점을 극하는 무토의 역량을 차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과 경이 같이 동궁하기 때문에 순수한 경금 역량을 계산해서 그것을 급수 계량에 쓰는 겁니다. 일단 그 차감하지 않은 상태, 순수한 경금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의 경금은 월의 녹지인데 합하는 거하고 술 중에 병화가 극하는 걸 빼면 1급이고요. 그 다음에 사사 연결되고 해서 지지는 7분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년에는 화고인데 경금은 세죠. 그래서 계산이 급수가 늦은 게 없고 일은 분수입니다. 생지 4에서 합을 빼면 3분, 시는 4분. 그래서 1급 7분이 됩니다. 임수는 천간이 1분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는 생하는데 합이 있으니까 3급. 녀는 분수인데 관대입니다. 3분에서 경금이 첩설, 붙어서 설하는 걸 빼니까 2분이죠. 그래서 임수는 3급 3분이죠. 순수한 경금은
월신금, 월신금에서는 임수가 크죠. 그래서 월급에서 얻는 것이 없고 그냥 7분일 뿐입니다. 무토는 천간 1분이고요. 지지에서 만약에 기토가 무토보다 크면 계산하지 않고, 따라서 천간 1분, 년에 2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3분이죠. 일시는 기토가 크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3분. 이렇게 얻어 놓은 거죠. 나중에 계산할 때는. 자, 그러면 학력, 그러면 아까 1급 7분과 3급 3분 이렇게 더하면 5급이죠. 그래서 무토가 첩극하는 영향을 빼주면 무토는 분수 정도 되니까 4급 9분 정도, 5급 내외. 그래서 실제는 5급 전문대학교, 옛날로 말하면 전문대학교. 비록 상관, 기토, 그 다음에 경금이 희신이고 인성이 기신. 관살이 보이지 않으니까 월급장이 직장에는 불리하고 자유롭고 불굴의 특성이 있으며 자신을 절제하고 타인의 속박을 인내할 수 있으니 일찍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이 좋고, 단순 월급제는 부적합하다. 일단 이렇게 학업, 사업은 여기서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내가 타고난 일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 이런 거죠. 반드시 장사하는 게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은 혼인과 육친이죠. 여자에게 아버지는 재성입니다. 재성 중에서 희신이죠. 그러니까 혼잡할 수 없죠. 남자에게는 아버지가 편재고 처가 정제이기 때문에 혼잡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부친을 보는 방법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성과 궁이 불화한다, 이런 것들은 참고할 만하죠. 성과 궁. 그러니까 부친성, 여성이기 때문에 편재.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기토의 편재는 개수죠. 개수가 없으면 월간이 부친궁이죠. 그 다음에 부친성이 재성이죠. 그러니까 월간에 무토가 있어서 재성수를 극하기 때문에 성과 궁이 불화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화라는 게 그냥 서로 극하는 관계.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부친의 상태를 보죠. 배우자. 그래서 지금 정량 선생은 간목이 남편성이라고 봤는데 원국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원래 을목 중에 고신으로 술에 있습니다. 을목 중에 고신이 술에. 그래서 을목 중에 고신으로 보는 방법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주석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병화가 경금을 극하는 것, 인성 기신이 상관을 극하여 인성이 공부를 방해하는 거죠. 인성이 기신이면 공부를 방해하는 거죠. 간목 배우성의 희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미 취한 격신과 용신이죠.
임수가 원국에서는 일단 희신인데 그것을 간목이 설하기 때문에 간목은 기신이죠. 성궁이론에서는 성은 인연과 정분의 후박 장단을 주로 보고요. 궁은 해당 육친의 능력과 명주에 대한 조력. 거꾸로 궁은 정분의 후박 장단을 보고 성은 능력과 명주에 대한 조력을 본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것은 성은 인연과 정분, 궁은 자질, 능력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글 중에서 명암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명암을 구분해 보면 있다 없다, 투관한다, 지지에 있다, 본기다, 본기 아닌 여기 중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여기서 신은 본기이면서 본기이면서 지지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인데 이것은 암이죠. 그래서 명과 암이 가능하다. 혼잡한 경우 이런 경우도 다 명암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 성격을 받고 사극과 사업을 받고 혼인과 육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재부를 볼 수 있는데, 재부나 어떤 관귀, 태극점을 기준으로 봐야죠. 아까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임수가 태극점, 재부는, 관귀는 관살이 태극점. 이 사주에는 고신으로 있는 을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부는 태극점이 임수죠. 그래서 순수한 경금 7분, 그리고 무토의 영양 3분 정도, 그러면 3급 4분 정도가 나옵니다. 학력은 태극점이 경금이죠. 따라서 임수는 그냥 천간이 무토가 극하는 걸 감안한 급수 계산을 해보면 3급 3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경금은 1급 7분, 상상 5급 정도. 다릅니다. 재부와 학력을 계산할 때 같은 글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경금이 7분이고 여기에서는 경금이 1급 7분, 그리고 무토를 영양을 빼주느냐 그냥 놔두느냐의 차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급수 계산도 여기 나와 있고요. 이것은 제가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음미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암공암에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시 뒤에 암공암에 따로 설명을 드릴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을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 보고 학력이나 이런 걸 봤고, 그 다음에 육친을 받고, 그 다음에 관귀나 재부 이런 걸 봤죠. 그 다음에 대운을 봐서 어느 대운에 어떻게 되는 걸 대충 봐줘야 되죠. 그 대운을 볼 때는 반드시 대운의 천간을 보고, 또 후반기에서는 지지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안의 어떤 동향을 볼 때는 천간을 위주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익혔던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을사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 중에 고신, 을목 정관이 있는 거죠. 정관이 이제 오는 대운이죠.
을목은 기토를 극하는 귀신입니다. 을목이. 그래서 을목은 귀신이기 때문에 정화로서 을목을 제해야 되는 거죠. 정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을목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보면 쭉 읽다 보면 개미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개미년은 왜 개미년에 미 중에도 갑과 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술의 고신이 을목이라고 했죠. 미술형을 해서 갑을이 나오죠. 그럼 갑을이 이 명조한테는 관살에 해당되는데 관살이 다 귀신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상응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을사대운에 그것이 내내 지배하게 되는 거죠. 개미년은 유년에서 반짝하지만 을사대운은 내내 지배하는 거죠. 사주팔자를 볼 때 육친 관계는 아까 배우자 얘는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하지 말고요. 그리고 정특이사항이 있으면 제일 나중에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육친부터 사주팔자로 접근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아까 우리 십신 전식법 모든 십신이 모든 육친이 된다고 제가 누차 설명드렸기 때문에 육친부터 먼저 볼 필요가 하등이 없는 거죠. 무진, 병진, 을료, 진진, 자영, 진유합 각자 합류를 하고 있고요. 병화가 투간에 있고 을목도 있고 신금도 있네요. 무토가 격신, 병이 무토를 보호하고요. 신금이 기토가 오는 것을 막아서 청하게 해주는 거죠. 무병신.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가 워낙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더 여러분들의 눈에 익고 더 이해하기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 정통 주보법이라고 할까요? 대만에서의 주보법은 사실 좀 처음이나 아니면 주보법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얕은 경우에는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 정량 일파들이 하는 주보법 어떤 해설은 오히려 읽기 편하고 쉽게 와 닿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어떤 장사를 하겠느냐. 이런 거 많이 우리나라 서점이나 간명한 사례, 일화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나무가 있어야 되고 금광이 있어야 되고 저수에 태양을 보고 보조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접근하는 방법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긴 하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질적인 것,
오행의 기준, 토, 그다음에 을, 병 이런 것들이 지금 토, 병, 을 이런 것들이 지금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을목은 무용이지만 오히려 쓸모가 없지만 병화를 돕는 거죠. 기토가 오면 또 을목도 나름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을, 병, 무가 잘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 무라고 하는 분야, 무가 재죠, 재. 재를 위한 활동에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 그 수단이 병이죠. 병은 아까 사업을 한다 그러면 병이 그 사업을 하는 수단이죠. 그러면 이게 상관이죠. 본인의 능력, 재주죠. 이게 상관의 의미잖아요. 병과 을목이 병을 돕는 좋은 역할을 한다. 을목은 비견이죠. 어떤 체력적 어떤 연계된 능력. 병을 합치면 화초, 물상으로 본다면 신금은 그런 청용신이기 때문에 신금은 격신, 무토를 도와서 기토를 설하죠. 신금은 편관이긴 하지만 편관은 뭔가 난관 돌파, 개척 이런 거 관련되는 건데 신금과 을목이 같이 묶이면 우리가 어떤 전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식물 키워서 돈을 번다, 화초를 키워 돈을 번다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꼬시고 전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그런 비슷한 근데 유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지의 형상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게 어디나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여기에 푹 너무나 빠지면 소설로 흐르기 쉽습니다. 무병신을 읽어주는데 원국과 십신과 오행, 그 다음에 십간, 그 다음에 물상까지를 토탈하면 대부분 실체에 근접할 수 있을 겁니다. 기업가들의 상당히 큰 자수성가한 기업가인데요. 어떤 종남명리라고 하는 데에서 어떤 식간 간의 희기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간목은 경금을 좋아하고 지지로는 해수를 좋아하고 진토, 수를 만나면 어떤 관료로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 개수를 만나면 침식이 되고 오화를 만나면 소멸된다. 이런 식으로 지지, 천간의 고유의 희기를 구분해 놓은 어떤 그런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부라고 하는 것은 귀라고 하는 것은 발산이나 복사, 상승, 빛남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부는 흡수, 수령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팔자를 보시면 정사구신, 병신, 기추 이것은 운용할 때 우리가 공부해온 주보법과는 상당히 운용상의 차이가 큽니다.
정량 선생이 자신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주거 이론을 같이 가미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경금이 가장 왕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무토가 호의, 그 다음에 경금이 주신이 되면 신금이 가신이 되기 때문에 신금 제거하는 정화 이렇게 됩니다. 원국 분석이 끝나면 혼인, 그 다음에 자녀, 육친, 사업. 혼인도 육친이 하나인데 사업. 그 다음에 대운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읽어보시면 특별히 무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 예제 4도 정량식 간법인데요. 어쨌든 주보법을 중국의 본토에 가서 좀 전파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간법을 한번 참고하라고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분석을 그 정량은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급수 계산이나 태극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안을 해석하고 계량해내는 것이 기존의 중국의 그 주보법이라면, 중국 본토로 건너간 것은 어떤 맹파들의 어떤 사주 전체를 물종으로서 놓고 보는 법, 그리고 태극점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사주의 구성 글자들 사이를 보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르죠. 이 어떤 조화원양 내지는 뭐 궁통보감, 십간희기를 같이 포함한 상건비술이라고 그 맹파들이 쓰던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간법을 대부분 차용한 그런 어떤 법수입니다.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 하중기 맹사, 하중기 선생의 간법과 아주 유사하죠.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토대를 세우려고 연구해 가면서 주법을 거기에 군신명리라고 하면서 받아들인 그런 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통 주법법과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또 이론적으로도 뭐 좀 약간 허술한 데도 있습니다. 오히려 뒤에 등장묘라는 사람이 주법법을 나름대로 제대로 전수 받아서 그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이 와 닿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어떤 그 주보법의 아류라고 할 수 있는 군신 명리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뭐 설명하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사주팔자를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